안녕하세요. 펀더월드의 민노필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만들 내용은 사실상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 두뇌의 조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제 있던 비디오죠. 그 실제로 내가 두뇌를 조종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삶에 대한 삶을 바꿔갈 수 있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GA 그 영역에서의 공부 방법이죠. 그것을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요렇게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요 방법들을 나누기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공부의 방법을 따라서 하면은 사실상 그 적용을 해가면서 하면은 삶도 그 두뇌 조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능동적으로 바꿔갈 수 있고,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생활 패턴이라든지, 앞서도 얘기했죠. 내일이 시험인데 나는 오늘 게임을 하고 싶어서 게임을 한다든가, 데이트하고 싶어서 데이트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쪽은 두뇌의 조정을 받는 거고, 내가 내일 시험인데 그러면 나는 오늘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바꿔가는 면은 내가 두뇌를 컨트롤 해가면서 가는 면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방법을 알려드려도, 물론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에 수억 년을 오다 보니까 강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 곰에 대한, 이쪽에 있는 그리즐리라고 하는 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곰들의 삶을 이렇게 쭉 찍으면서 보면은 이 암컷이 수컷을 가지고 막 이렇게 수컷과 이제 사귈까 말까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하려고, 또 다른 수컷이 오면은 얘를 어떻게 나오나 테스트도 해보고 막 이런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어쩌면 곰들의 삶이 인간하고 비슷할까, 저렇게 비슷할까. 그러다가 또 뒤집어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어쩌면은 인간의 삶이 곰들과 비슷한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은, 실제로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좀 많이 알려진 사람이죠. 나름대로 알려진 사람 중에 사람을 치유한다, 마음을 치유하러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이제 들었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인간의 모습이 다람쥐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람쥐처럼 살아가는 거지 인간이라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성격 그거 못 고쳐. 그걸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니? 지가 타고난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인간이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능동적으로 내 삶을 바꿔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있을 때 그것에 끌려, 연어들이 그냥 그 자리를 뱅뱅 돌듯이, 그냥 그 본능이 시키듯이 뱅뱅 돌아서 제자리로 가는, 이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성적으로 나의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 두뇌를 컨트롤해 가면서 그걸 바꿔가는 것이 실제로 공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도 바꿔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인간을 동물들과 같다, 다르지 않다라고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 사람들 자신들이 실제로 두뇌를 사용하지 못해서 자신들이 그 틀을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주어진 상태로 이 본능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능대로 살아가면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실제로 그래 라고 수긍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는 힘이 한 번에 사라집니다. 그게 이제 사회에서 사람들, 스승을 만날 때 스승을 골라야 되고, 친구를 만날 때 친구를 골라야 되고, 이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네. 이런 스승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을 내가 수긍하는 순간, 나는 말 그대로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동물적 본능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남게 되지, 결코 그 사람들을 넘어서서 따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의 것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벌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은 타인들을 내 밑에 자꾸 놔서 내가 그 우월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우월함이라고 하는 이 감정 자체, 우월감을 느끼거나 또는 우월함을 내가 내세우는 것 자체가 이 본능, 동물적 본능의 자리를 기초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적 본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우월하면 남들은 복종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나와 남들이 함께 동등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보는 순간 동등해지는 그 순간에 나와 이 사람이 동등하다는 그 순간에 말 그대로 내 위치를 잃어버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내가 실제로 나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어떤 식으로 이걸 해석을 하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그런 틀을 벗어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공부의 방법도 적용을 해가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 공부의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앞서 지금까지 이제 사고의 전개 과정이라고 하는 그걸 기반으로 하는 공부의 방법들을 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 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쪽 학교 공부처럼 이렇게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둘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그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한번 먼저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제가 이제 4단계로 나눴죠. 공부 방법. 이 사고라고 하는 쪽의 전개 과정. 그러니까 학교 공부 같은 거라는 건 4단계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개념을 쌓고 그 개념을 연결하는 그 공부 방법이었죠. 그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처음에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관찰을 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꾸고 관찰한 걸 서술하고 서술한 걸 모아서 다시 요점 정리하고 그 요점 정리한 거에서 개념을 다시 단어들을 선택해서 개념을 다시 쌓아가고 연결하고 요거를 했잖아요. 그게 되고 나면 두 번째, 요거는 제가 한 번도 이야기를 딱히 하진 않았습니다. 그 책자 제가 소책자 교재용으로 만들어 놓은 소책자 영문으로 된 거지만 그 책자에서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는 이런 겁니다. 질문을 만드는데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넣어가지고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자를 관찰을 했다. 그리고 사자에 대한 거를 관찰을 하면서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에는 이제 비교도 들어갑니다. 여기 물론 이쪽 부분을 내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는 이제 비교 관찰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해봤더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컷 사자가 목에는 갈기가 있는데 암컷 사자는 갈기가 없다. 왜 수컷 사자에만 갈기가 있을까? 또는 앞에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놓은 책자 또는 제 강의에서 보신 분들은 예를 들어놓은 거를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를 했냐면 물이라고 하는 거는 빛을 통과를 시킵니다. 가시광선을 통과를 시키는데 가시광선이 예를 들면은 가시광선은 적외선보다 이 파장이 좀 짧습니다. 가시광선이요. 가광이라고 써놓을게요. 그리고 엑스레이는 이거보다 더 짧죠. 그러면은 엑스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가장 에너지가 높다라고 하면 가시광선은 적외선보다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실제 물리학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적외선은 물을 끓이고 이게 이제 전자레인지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보면 되죠. 적외선은 물을 끓이는데 가시광선은 물을 끓이지를 못합니다. 빛을 통과를 시키니까 이제 인터랙션, 그러니까 이 서로 상호작용이 적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왜 그럴까? 이런 질문을 놓고 그것을 질문을 바꿔가면서 답을 찾는 것. 그래서 여기에는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시광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질문을 하고 그거를 바꿔가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양자역학으로 갑니다. 왜냐면 에너지끼리 서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들이
연속되는 게 아니라 불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가는데,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루죠.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3번, 세 번째 단계의 그 천재들이, 제가 얘기를 할 때 뉴턴 같은 경우에는 이 위성의 개념을 만들 때 위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머릿속으로 그걸 그려가면서 만들어낸 거죠, 개념 자체를.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빛과 빛의 속도와 빨리 갔을 때 무엇을 보게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가면서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만들어낸 거죠. 이게 이제 연결된 개념을 가지고 그 이 시뮬레이션, 두뇌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찾아가는 그 과정을 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3번 같은 경우가 진짜 이제 그 레벨 3로 가면은 이게 진짜 천재들의 사고를 따라가면서 내가 한번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사자에 왜 수컷은 그 갈기가 생기고 갈기가 있는데 암컷은 없을까? 이거는 주제가 어떻게 가냐면은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네 번째 단계를 마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조금 내용이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산이 높다, 낮다,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이 생기잖아요. 근데 중력이 없으면 이런 개념이 존재할까? 말 그대로 인과의 법칙. 여기서 얘기하는 인과의 법칙은 뭐 단순하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이것과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여기서 다루는 거고요. 예, 개념과 개념을 연결해 가면서 다루는 인과의 법칙이고, 여기서 다루는 인과의 법칙은 말 그대로 사고 자체를 영역을 완전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중력이 없으면 높다 낮다라는 개념이 존재할 것인가,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약 태양이 존재하지만 지구가 존재할 것인가, 이런 존재를 묻는, 예, 그런 내가 지구가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인과의 법칙을 따라가면서 실제로 사고의 틀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말 그대로 사고의 완전한 자유가 일어납니다. 이거까지만 갈 수 있으면은 아마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꼭대기에 있는 이 사람들 그 누가 와도 나는 자유롭게 그 사람들하고 토론하고 경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사고를 내가 다 흡수하면서 심지어는 넘어서서 그 사람들을 내 발밑에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갈 수 있는 능력이 여기까지 맞췄을 때 옵니다. 물론 3단계까지만 가도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일 수는 있고요. 자, 이제 주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여기입니다. 아까 이제 수컷 사자의 갈기를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가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거에 답을 찾기 위해선 수컷 사자의 삶을 쭉 살펴보면서 관찰을 해가면서 쭉 나열을 하면서 수컷 사자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 얘네들은 번식의 그런 어떤 그 영역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이 충분할 수 있는 영역을 먼저 차지하는 거고, 번식의 그런 어떤 권리를 얻기 위해서 수컷과 수컷이 싸워서 쟁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컷과 수컷이 싸울 때는 말 그대로 목숨 내놓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갈기라고 하는 것이, 그 털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보호장치가 되는 겁니다. 암컷들이 그냥 단순하게 사냥을 해가면서 할 때는 서로 이 목을 물어뜯거나 이럴 이유는 없지만, 수컷들은 자기들끼리 목을 물어뜯기 때문에 있는 사자가 더 오래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가설을 세우는데, 이 가설을 세울 때 이제 이런 형식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확인을 해 나가고, 이게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는, 내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공부를 하는 데가 여기인데, 여기에서 하는 게 바로 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쭉 늘어놓고 합니다. 자, 여기 지혜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 어느 정도 그 당사자가 공부하는 사람이 쌓아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앞에 있는 것이 되질 않으면 이쪽에서 공부가 어렵다는 거죠. 자, 하지만 뭐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는 아마 방법은 알고만 있어도 여러분들께서 아마 후에 하나씩 혼자서 이제 해보는 것에는 뭐 조금 어렵긴 하더라도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예를 하나를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얘가 뭐라고 하냐면 부끄럽다. 이 단어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이 공부 방법을 이제 기본적인 공부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사실상 이게 이 앞에서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뭐냐면은 부끄럽다는 무엇인가 내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는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와가지고선 그 아름답다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감정이 들어간 그런 어떤 단어들,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을 어느 정도 이걸 가지고선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로 와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왜냐면 그거는 여기에서 다루는 거니까 이 지혜와는 조금 이제 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옵니다. 자, 여기서 주제는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즐겁다, 아름답다, 뭐 귀엽다,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 가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화가 난다 라고 하는 거 있을 때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그 화가 다른 사람들, 내가 너로 인해서 화가 나, 내가 상황이 이래서 화가 나 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화가 나는 건 내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화를 내는 주체는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 외부에서 그 이유를 찾기 때문에 실제 화도 컨트롤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자꾸 남 탓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화를 낼 때 두 종류를 여러분들 일단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접근을 하실 때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히려고 다가올 때 예를 들어서 뭐 사기를 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걸 회방하러 온다든가 이러면은 버럭 화를 내서 그 사람을 오지 못하게 한다든가 나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용도로 화를 쓰면은 이거는 감정이 들어간 화라기보다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 실제로 나를 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내는 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얼마든지 내가 써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화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나 저것 때문에 화가 나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는 이렇게 이런 거를 쓰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내 삶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런 거를 주제로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 예제를 듭니다. 부끄럽다. 나는 언제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 나는 언제 왜? 뭐 질문하는 방법은 비슷하죠. 예. 나는 언제 왜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는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야, 남들 대학에 다 갔는데 나는 대학에 떨어졌다. 그럴 때 부끄럽다고 생각을 한다. 남들은 저기 정장을 다 입고 왔는데 나는 뭐 저처럼 이런 옷을 입고 저희 세미나 발표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막 웃어서 나는 부끄러웠다. 뭐 이런 종류들 얘가 많잖아요. 예? 자, 남들은 맛있는 음식 먹고 있을 때 나는 그것을 못 먹어서 뭐 좀 부끄러워했다. 그런 걸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스스로 부끄러웠다. 뭐 이런 것들 내용이 있잖아요. 다 쓰는 겁니다. 다 나열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일단 내 능력에 대한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졌다. 이런 것들이 오는 것들. 그것들에 대한 것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제가 지금 얘는 생각이 안 나는데 생존과 직결된. 요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이 이해가 나오지는 않네요. 근데 화를 낸다든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 있죠. 누군가가 나를 와서 해를 끼치려고 할 때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화를 내서 그 사람들을 멀리 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생존과 직결된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예, 카테고리를 이제 나누는 거죠. 비슷한 부류끼리. 그 다음에 이것을 나누고 나면 이것을 정리를 해서 앞에서 한 방법과 똑같죠. 정리를 해가지고 요약 정리합니다. 딱 살펴보고 나면 답이 나오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어떤 것을 뭐 시험을 못 봤다든가 또는 대학에 떨어졌다든가 해서 남들은 다 많은 사람들이 이룬 것을 내가 이루지 못했을 때 나는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딱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데 다시 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집니다. 뭐를 하냐면 왜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능력이 좀 부족했다고, 또는 옷을 허름하게 입었다고, 요거는 좀 카테고리가 달라지겠네요. 옷을 허름하게 입었다라고 하는 것도, 예를 들면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돈이 있음에도, 또는 그걸 구할 수 있음에도, 내가 안 입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1, 2, 3 정도로 나눠지겠네요. 내가 내 의지로 하지 않은 부분. 그리고 내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 또 생존과 직결된 부분, 이런 것들을 나눴을 때, 이제 그것을 나눠놓고 정리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는 능력이 부족할 때 부끄럽다라고 느끼는가? 자, 그럼 찾아가 봅니다. 왜일까요? 대학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다른 사람들은 대학에 나와서 취업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취업을 못하니까. 그쵸? 예, 다른 사람들은 나중에 취업이 빠른데, 취업을 할 때 할 수 있는데, 대학 간판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나는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들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앞에서 했던 것들.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내용은 하나로 정리가 되죠. 내가 무엇을 살 돈이 지금 없어서 부끄러웠다? 그럼 나는 왜 무엇을 살 돈이 없어서 부끄럽다고 하는가? 라고 하면은, 이유는 하나죠.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못 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오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쭉 만들어 놓으면은, 뭐 생존과 직결된 것이라든가 내 의지로 하는 거는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 의지로 옷을 허름하게 입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비웃든 말든 나는 부끄럽다는 생각을 사실상 이런 경우는 하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빼놓고 요것만 가지고 이 앞에서 내 능력에 스스로가 의심을 두는 그런 질문만 가지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질문을 또 바꿉니다. 무엇으로 바꾸느냐? 내가 나 스스로의 능력을, 여기 이 경우는 능력이죠. 능력을 부족하다고, 능력이 부족을 탓하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네. 내가 나 스스로 능력이 부족함을 탓하는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스스로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죠. 나는 스스로가 우울해지고 무능력함을 스스로가 느끼게 되고, 이게 자아 비판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무능력해지면 질수록 용기가 부족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그거를 실제로 다 써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셔야 될 게 아니라 실제로 다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쪽을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볼게요. 능력의 부족을, 능력이 없음을 스스로 탓해내면 결국에 가서는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죠. 다른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 탓만 하면서 자기 신세한탄을 해가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나는 왜 이때 이런 걸 못했나라고 하는 후회만 남게 되고, 네, 후회 또는 우울함, 그 다음에 용기도 잃어버리고, 아무튼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뭐냐? 그렇다면 내가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하면, 부끄럽다라는 것을 자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 그대로 인생은 괴로움과 고통 속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죠. 남들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왜? 어차피 내가 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내가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당당하게 맞서야 되는데, 맞서는 거는 고사하고 이러한 단어를 쓰면 쓸수록 나 자신이 위축이 되니까 부끄럽다, 미안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요 과정까지 여기까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가서 하나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럼 나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 이거를 딱 이렇게까지 오고 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머릿속에 들어올 때 또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부끄럽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왜? 단어 자체가 두뇌를 지배합니다. 본능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본능 속에서 나오는 부끄럽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내가 능동적으로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본능에서 부끄럽다라고 생각을 해라라고 딱 나왔을 때 그때 가서 여기서 딱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럽다는 생각하면 후회하고 우울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피라미드 밑에 가서 남들한테 종노릇이나 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왜 내가 그래야 되나? 그러면 부끄럽다라는 단어를 없애고 그러면 내가 무슨 단어를 사용할까?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때 가서는 바로 그겁니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에서 이걸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될지 그 이유를 없애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대학 시험에서 떨어졌다? 그런데 친구들은 대학에 가서 내가 부끄럽다. 그러면 거기다 질문을 다시 되돌아서 이쪽으로 이제 되돌아온 겁니다. 상황 하나하나를 다 시뮬레이션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시뮬레이션 하는 곳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공부에서 하자면 단계 3단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하는데 질문을 던집니다. 대학에 떨어졌다고 실제로 그 인생이 그 사람들보다 더 못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대학에 안 갔음에도 그 자기 일을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케이스들을 한번 보면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 찾아보면 되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직장 잡지를 못해서 전전긍긍 해가면서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이 몇 %가 되는지 현실을 직시하면 됩니다. 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다 돌아와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내가 그 부끄럽다라고 생각했던 그 옷이 초라해서 그럼 초라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여기서도 또 찾아봐야 됩니다. 예. 초라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렇다면 옷이 남들보다 비교해서 정장이 아닌 옷을 입었다고 그걸 초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가면서 그것이 초라하지 않음을 스스로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뇌의 본능적인 두뇌에서는 초라하다는 단어를 가지고서는 야, 너는 이때 초라하다고 느껴야 돼 라고 할 때 나 스스로가 아니, 초라하다는 것은 이러이러할 때 오는 상황이니까 나는 지금 이건 초라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이런 옷 입고 다니는 거야. 내가 정장을 안 입고 왔을 뿐이야. 왜?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다르게 보이고 싶거든.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정장 똑같이 입은 상태에서 내가 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입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나 스스로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면서 내 두뇌에서 본능에서 오는 너는 이래야 돼, 이럴 때 너는 화를 내, 너는 이럴 때 짜증내, 이럴 때 기뻐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기쁘다는 건 무엇인지 화라는 건 무엇인지를 다 찾아놓고 상황들을 다 찾아서 여기까지 내려간 다음에 되돌아와서 화를 내는 경우도 간단하죠. 제가 요거 뭐 시간이 조금 좀 길어지긴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내는 경우라도 하면 내가 화를 낼 때 뭐 아이가 옷을 뭐 밖에서 흙을 묻혀 들고 왔는데 흙을 묻혀서 들어와서 집에다 흙을 막 이렇게 터뜨려 놨더니 화가 난다. 그러면은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서는 그럼 내가 화를 냈을 때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이는 주눅이 들고 위축이 된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후에 가가지고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 시뮬레이션 가지고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가정에서 야,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아니면 친구들 사이든지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많이 쓰죠. 야, 좀 창피한 줄 알아. 이게 뭐냐?
근데 보통 부모들이 그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쓴다든가 친구들이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쓸 땐 자기가 창피해질까봐,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자기가 창피해질까봐죠. 실제로 그 아이가 창피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죠. 친구가 창피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죠. 그 친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이런 단어가 들어와서 이런 상황이면 창피할 수 있어, 또 옆에 같이 있으면 창피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 동물적 본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 인생에 끼어들지 말라는 게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자유롭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잘해서 칭찬 같은 것도 저는 사실상 역효과가 있는데, 그거는 후에 언제 다룰 기회가 되면은 다루겠지만, 그 칭찬을 하더라도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요, 이런 단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정은 불화가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좀 창피한 줄 알아, 좀 그만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충돌이 일어나죠. 네, 옆에서 있는데 누가 술 먹고 있을 때, 남편이 술 먹고 있는데 옆에서 있다가 좀 다른 사람들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다른 사람들 보고 창피하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술 먹은 사람 화나고 불꽃 튀기죠? 네. 삶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걸 내가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건 뭐냐? 일단은 내 입에서 나올 때 이러한 단어들, 내가 찾아봤을 때 이러한 단어들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사실상 나를 위축시키는 단어들이다. 그러면 내 삶에서 그런 단어들 사용하는 걸 다 빼야 됩니다. 특히 입 밖으로 나오는 걸 다 빼야 됩니다. 예,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는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나왔던 거는 가지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나를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이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도,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 내가 뭔가를 기대를 한다. 이게 욕심이죠.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를 먹으려고 하면은 그 맛있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망칠 그 가능성이 크잖아요. 똑같은 일이 여기서도 이제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쓸 때는 내 아이들이나 누군가가 좀 그런 것들을 피해가서 미래에 이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가면서 남들보다 올라가 있는 삶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 미래에 대한 내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녁에 맛있는 거 먹겠다, 내가 그동안 먹고 싶어 했던 것들을 기다린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집중을 못합니다. 내일 내가 기다렸던 여행을 떠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집중을 못합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뭐냐,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에 가득 부풀면 부풀수록 내가 현재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왜 흔히 이런 얘기 있죠? 지금 현재에 집중해라.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인간의 두뇌에는 본능이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같이 살 때 미래의 이 사람의 그런 어떤 모습을 함께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감, 희망, 이런 것들은 사실상 접어두고 뭐를 해야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아이가 흙을 묻혀가지고 집안을 그냥 확 뛰어들어왔는데 화가 뻐럭 났다 라고 하면, 그 화라고 하는 거는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아이가 좀 더 이런 행동을 미래에 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집중한다 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아이의 모습을, 아이가 들어왔는데 옷에 흙이 어느 정도 묻었네, 신발을 벗었는데 양말에 아직도 흙이 묻었네,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걸어 들어오네 라고 하는, 말 그대로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대로 서술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때 질문이 딱 나옵니다. 이게 흙이 어디서 어떻게 묻어온 거지? 이 흙은 진흙탕에서 이 진흙인데, 이게 아이가 이 주변에 진흙이 있는데 어디까지 간 거지?
아이가 어디 다른 곳, 어디 먼 곳, 내가 모르는 곳에 가서 찾지도 못할 곳을 갈 수 있는 찾지도 못할 곳에 가서 노는 거 아닌가? 나중에 걔가 그러면 거기 가서 놀았을 때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를 찾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딱 질문이 들어오면 아이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어디서 어떻게 놀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대화를 시도를 하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요 공부는 아마 이 두 번째 단계부터 들어와도 되는데, 대인관계에 들어가면은 아까 제가 요쪽에다 적어놨던 사고의 전개 과정을 기반으로 한 공부가 관찰하고 서술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기초훈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훈련이 돼야 실제로 화를 내지를 않고 화를 내야 되는 순간에 관찰하고 서술하면서 그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관찰하고 서술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시뮬레이션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두뇌의 능력을 지닐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좀 기본적인 전체적인 개념만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어떻게 보면 두서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한 번으로 이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이게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는 이거 한 번으로 이제 족하고, 다음에 돌아올 때는 제가 좀 주제를 종류를 달리 해가면서 좀 체계적으로 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요런 방법들을 다른 걸로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본능의 조종을 받으면서 사는 삶을 벗어나시고자 하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써서 공부를 해보시라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주제만 바꿔놓고 그대로 따라가면, 패턴은 제가 여기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 들어가면 아마 90% 이상 다 맞아 들어갈 겁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로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써먹는지는 이제 그 다음의 얘기니까, 예, 그거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내가 배우자의 그런 어떤 관계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직장의 동료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접근할지, 이런 거는 이제 그 다음의 얘기니까, 일단 내가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이 두뇌를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컨트롤을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본능의 조종을 받아서 가끔 나는 것도 통제가 안 되고, 짜증나는 것도 통제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건 본능이라고 하는 게 수억 년을 이어오면서 쌓여왔던 거기 때문에 내가 한순간에 그렇게 통제가 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주제를 이렇게 놓고 내가 찾아서 왜 그런지를 내가 뚜렷하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접근을 하고, 그러면서 상황에서 그러면 되돌아가서 이 상황에서 내가 화가 났는데,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 가시면은 이제 이 공부의 방법을 익혀가면 갈수록 이 삶에 대해서 삶을 바꿔가는 것이 능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럭 화내는 성격, 짜증 잘 내는 성격 자체도 바꿔가는 것이 인간의 두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일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공부할 때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무시하시면서 그래, 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동물의 두뇌의 지배를 받으면 인간을 다람쥐랑 똑같이 보고 다르게 보지 않고 성격은 바꾸지 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 그대로 자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동물 본능에 복종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얘기 나올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이렇게 해서 바꿔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아마 많이 삶을 바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두서는 없지만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GA 쪽보다는 사실상은 사고의 전개 과정이 좀 더 많을 겁니다. 이거는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제가 시간이 되죠. 왜냐면 그 사고의 전개 과정이 우선이니까요. 그 공부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 학교 공부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것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이제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